네, 자, 오늘 일반전표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28번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28일이에요. 자, 3월 28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취득세 어떻게 하는 거죠? 원가에 포함.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토지가 생기는데 우리 토지는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 취득세 40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2,040만 원만큼의 토지가 생기게 되겠고요. 자, 대금 중 우리가 2천만 원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나가요? 당좌 예금 2천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뭘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9일 날짜로 넘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일 날 상신 브레이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일단 차변에 비품 들어오겠죠? 그렇죠? 비품이 얼마가 들어온다? 250만 원. 250만 원에 비품이 들어오게 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는데 우리 차변 계정 과목이 뭐예요? 차변 계정 과목이 비품이죠. 판매 목적이 아니죠. 외상이라는 표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변이 뭐가 돼야 한다? 미지급금이다.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되죠? 상신 브레이크.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분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도 분개 많이 했는데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급금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3월 30일번에도 한번 넘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신규 취득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 263만 원. 263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해야 되죠?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 그럼 무엇을 취득했어요? 차량을 취득했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운반구 263만 원. 이렇게 취득세는 항상 해당 자산, 모든 자산 취득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과목과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4월 1일 이제 날짜가 4월로 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4월 1일로 날짜가 변경이 됐고요. 월이 바뀌었어요. 4월 1일로 변경이 됐고요. 자, 사업장 건물에 피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피난시설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거. 자본적 지출이란 얘기는 뭐예요? 원가에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피난시설 뭐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가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는 건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보통예금이 총 3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우리는 차변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한다? 건물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4월
2일 날 거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4월 2일 날. 영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33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우리 대변 계절과 무조건 뭐라 했죠? 외상. 그런데 우리는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니니까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얼마요? 33만 원. 이 미지급금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무슨 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에어컨을 수리했대요. 그럼 수리비, 우리 수리비 뭐라고 처리해요? 수리비는 수선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33만 원입니다. 우리 수선비 비용이니까 우리 비용 무조건 몇 번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그래서 820번 수선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를 자꾸 외우세요. 외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광명바이크에 2,9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4월 3일 거래는 조금 별표 쳐두시고요. 우리가 유형 자산을 매각하는데, 자, 일단 취득원가 3,000만 원은 아마 건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라 그랬죠? 차감적 평가 계정. 그러니까 해당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에요. 그럼 건물을 팔아버렸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드시 소멸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건물을 매각 처분이라는 걸 했어.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건물이 나가는데, 건물은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짜리 건물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나가면 반드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지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25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정보관리 입력하실 때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해봤죠? 무조건 다음 번호,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해당 계정의 다음 번호를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건물의 코드 번호는 202번입니다. 202번이고, 그럼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몇 번이 돼요?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잠시 후에 화면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일단 건물을 매각 처분하면 건물도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얘를 얼마에 처분했냐? 2,900만 원에 처분했대요. 2,9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대요? 보통 예금이 1,000만 원. 그러면 지금 건물을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은 돈이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한 금액이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미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미수금 금액은 2,900에 팔았으니까 1,9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900만 원이 될 거고, 미수금의 거래처는 누구예요? 누구한테 팔았죠? 지금 광명바이크에게 팔았으니까 미수금은 우리가 광명바이크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겠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한번 맞춰보세요. 대변은 3,000만 원이고 차변은 3,150만 원이 되니까 차변이 또 크죠. 그러면 이제 또 대차 차익이라는 게 발생해요. 화면 위쪽에. 그래서 양수로 발생을 또 하기 때문에 양수로 발생하면 우리는 얘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50만 원만큼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대차 차익이 생기는 거래들 우리가 양수로 생기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 만약에 차변 금액이 적다 그러면 음수로 나와요.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4월 4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날. 4월 4일 날 본사
본사에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회사에는 이렇게 시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주민세 내세요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주민세는 우리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대가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지자체에다가 조금씩 내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일단 주민세 나오면 그냥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나라에다 내는 세금과 같아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62,500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62,5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 계정 과목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하게 됩니다. 세금과 공과 62,500원 해주시면 되겠고 세금과 공과도 우리 이제 무조건 몇 번 때 써야 된다? 800번 때. 그래서 817번 세금과 공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17번 세금과 공과를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주민세 그 다음에 뭐 등록 면허세 뭐 이런 세금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협회비, 회비로 내는 것들 매달 뭐 어디 센터에 가입해서 회비 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변 보통 예금이 나가나요? 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나가요. 얼마가? 10만 원. 보통 예금 1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지금은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은 우리 교육 훈련비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훈련비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육 훈련비도 비용이니까 몇 번 때? 800번 때 교육 훈련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가 조금 단순해져요. 이제 뒤로 나오는 거는 하나씩 조금 단순해지니까 조금 쉽게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4월 6일 날 거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상품 255만 원 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보험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그리고 또 적요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상품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품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저는 대변에 상품이 없어지겠죠. 그쵸? 상품이 없어져요. 얼마가? 255만 원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품을 원래 팔아야지 되는데 팔아야 나가는 건데 팔지 않고 지금 나간 상태가 생겼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적요 8번이에요. 적요 8번. 우리는 얘를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타계정으로 대체. 그러니까 상품은 원래 판매가 목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적요 8번은 상품에서만 쓰고요. 지금 여러분들 회계 2급에서는. 그래서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대변에 나오면 무조건 적요 8번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요를 거는 문제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재고자산의 판매 아닌 경우.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품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계정 과목 재해손실이라고 합니다. 재해손실 255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재해 손실은 비용인데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들만 우리가 800번대 쓰시는 거고 손실 들어가는 것들은 영업외 비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업외 비용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재해 손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해 손실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4월 7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현금을 실사한 결과 장부보다 15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현금이 15만 원이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 현금이 15만 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일단 빨리 현금 15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원인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원인을 알 수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럼 원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임시로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어떨 때?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시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두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에 해당하고요. 임시 계정에. 그래서 임시 계정은 결산일날이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월 8일 날입니다. 4월 8일 날. 봤더니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5만 원은 관리부 직원 김철수의 교통비 지급임을 확인했다. 어제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해 놓은 것 중에 그 중에 5만 원의 영수증을 찾은 거예요. 5만 원. 그럼 5만 원만 찾았으니까 우리는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없어져야지 돼요. 현금 과부족 얼마가? 5만 원만. 오늘은 일단 5만 원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던 것 중에 5만 원이 소멸하네. 그럼 이제 10만 원만 원인을 더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원인을 이제 차변에 우리 뭐라고 쓰면 돼요? 뭐를 썼다고요? 교통비 지급임이.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얼마요? 5만 원. 여비교통비도 무조건 몇 번대? 812번 여비교통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분개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생겼다? 그럼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월 9일 날입니다. 4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볼게요. 본사 정기요금 3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럼 보통예금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겠죠? 보통예금 얼마가요? 3만 원. 우리 전기요금은 뭐라고 해요?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3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수도광열비도 800번대 815번. 근데 코드번은 안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얘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도광열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볼게요. 부속나라에 대한 외상매입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이스 자전거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30만 원을 배서양도하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서양도하다. 배서양도하면 무조건 받으러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뭐가 없어진다? 받으러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속나라에 대한 외상매입금 130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했으니까 차변으로 외상매입금이 없어져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원래 대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외상매입금 130만 원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 돈을 뭘로 갚았냐? 제가 나이스 자전거한테서 받았던 어음이 있었어요. 이 어음을 배서양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는 무조건 뭐가 나간다? 받을 어음이 나가게 돼요. 받을 어음 130만 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누구였냐면 부속나라였고요. 이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나이스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지 되는 건
배서양도 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바드럼이 나간다. 그리고 이 배서양도는 거래처가 서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1일입니다. 11일. 스피드 자동차에 외상 매입금 100만원 중 3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잔액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마찬가지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게 돼요. 외상 매입금은 얼마요? 100만원. 자, 그리고 그 중에 3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이 30만원이 나가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70만원은 전자어음이든 종이어음이든 상관없이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 대변에 뭐라고 해요? 지급어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70만원.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누구 거였죠? 스피드 자동차. 그리고 이 어음 발행한 것도 만기가 되면 스피드 자동차에 돈을 갚아줘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 자동차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지금 또 손으로 제가 여기 있는 일반 전표 문제들은 다 손으로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라는 거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상에서 조금 빠르게 풀어주실 수도 있고 제가 회계 2급에서 이렇게 수기로 다 회계 1급도 이렇게 풀이는 다 수업 시간에는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2급에서 분계를 체계적으로 잘 잡고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면 회계 1급 엄청 쉬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꼭 여러분들도 손으로 해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체크들을 조금 잘 해보시면 분계가 조금 쉬워지실 수 있으세요.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좀 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 속으로 또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